역사 속에서 사실 이와 같은 위기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. 예를 들면 뭐 중세로부터 시작돼서 계속 이제 소위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질병으로 인한 어떤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들이 왔었고 그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?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, 뭐 학문적인 부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런 거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눠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뭐 옛날에 우리가 뭐 중세 이전으로 가면은 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그거는 너무 긴 얘기고 네네. 1980년 이후에 울리백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네네. 위기사회론을 이야기하잖아요. 위기 그래서 사회론. 한국 사회도 위기사회론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사회도 사실은 1994년, 1995년 뭐 삼풍백화점 그리고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그 사건이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좀 한국 사회가 좀 많이 변화가 됐어요.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어요. 근데 이번 사건은 그때의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죠. 그렇네요. 사실은 저는 뭐 사회의 현상을 다 이야기하면 뭐 끝이 없겠지만은 교회만 우리가 현상을 보게 되면 사실은 지금 교회가 변화의 시점이에요.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뭐 탈교회 시대라든지 아니면 뭐 포스트 크리스찬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후기 기독교 사회라든지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요번 사건을 통해서 패러다임이 전환이 더 급속도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. 제가 볼 때는. 이거 좀 제가 거대 담론을 좀 이야기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참 이런 부분들에서 기독교가 좀 변화가 필요한 거죠.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다 변화가 필요한데 약간씩 그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주제도 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이 바이러스 이후를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세워야 될 것이냐, 그리고 뭐 선교적인 것, 전도적인 걸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, 그리고 대사회적으로 어떻게 공공성을 우리가 이루면서 같이 대화해야 될 것이냐, 좀 이런 부분들도 이 시간에 좀 같이 의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런 이런 위기사회론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이 사건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중요한 시점이다. 변화에서는. 근데 안 좋은 변화죠. 어떻게 보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우리는 잘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전선미 교수님. 저는 역사 가운데 있었던 뭐 팬데믹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요. 저는 그냥 그 구약을 읽고 또 그냥 교회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는 정도인데 그 교회의 변화에 대한 요구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하고 거의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. 조금 그냥 신학적인 표현을 쓰자면 약간 과장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교회가 이렇게 변화돼야 되고 지금보다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탈교회나 뭐 포스트 크리스천덤이라든지 뭐 후기 기독교 사회 내에서 교회가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.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 필요하다.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고 있었다가 그 미래가 그냥 우리에게 닥쳐와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예, 맞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면 고민을 끙끙대면서 이렇게 이것도 되나 저것도 되나 이 실험도 해봤다 저 실험도 해봤다 조금씩 했겠지만 지금은 누구나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줌을 사용해야 되고 이게 강제된 상황인 거죠. 그렇죠.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새로운 세대가 쳐들어왔다. 라는 식의 느낌을 좀 저는 받는 것 같고요. 네네. 그것이 한국 교회 내에서 그 쳐들어온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형태나 교회의 미래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. 네네. 그러니까 흔히 이제 한국 교회는 어르신들 세대하고 이제 젊은 분들하고의 여러 가지 이제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. 네네. 차이가 이 상황을 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저희가 이 시기가 끝나가지고서 다시 옛날 드렸던,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 방식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네네.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다시 그 큰 변화 없이 그냥 다시 돌아가실 수 있겠죠. 하지만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경험을 한 거잖아요. 네네. 그리고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도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어떻게 발전시키고
나름대로 이제 뿌리 내리느냐에 따라서 음. 미래의 모습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런 것 중에 하나는요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세계관이라는 고민을 하다 보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일상의 영성, 일상의 신학, 그리고 또 이제 교회 구조 내에서 이제 그 목회자 중심적인 구조인가 아니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함께 하는 구조인가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는데 네. 이제 이걸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물리적으로 드리면 한 분 목사님이 앞에서 한 3, 40분을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더니 목회자분들이 걱정하셨던 거는 달리 되게 좋았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꽤 계시다는 것 같아요. 저는 그 경험 중에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. 교회 가면 뒷모습만 보고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할 때 물론 이제 줌 같은 경우에 이제 발표자 뷰로 해가지고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얼굴을 크게 놓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. 사실 그 외에 교제 시간에는 목사님의 얼굴도 예를 들면 50분의 성도님들이 계시면 50분의 1 크기로 다가오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러면서 이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런 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. 네네. 그것이 다른 세대 분들의 이제 이 새로 오는 세대들에게는 이게 새롭게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겠다. 네네. 그런 생각을 더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우리 그래서- 근데 이거 네. 역사적인 거에서 잠깐만 제가 짧게 첨언을 드리면 역사적인 맥락하고 이 팬데믹은 문학적인 맥락을 요즘 같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네네.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이제 알베르 까미 페스트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네, 페스트 작품을 보면은 지금 아까 주상락 교수님 말씀하신 이 교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. 그 페스트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보면은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 인간이 신에 대해서 갖게 되는 생각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신에 대한 광신으로 넘어가고요. 모든 게 이제 신의 뜻이다라는 광신으로 넘어가고 또 하나는 신은 부재한다, 신은 없다라는 신 없음에 이제 실존적으로 이렇게 그게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. 네네. 지금 아까 전선민 교수님 말씀처럼 한국에 이제 만약에 어르신들 세대의 신앙인들은 신에 대한 광신은 아니겠지만 신에 대한 유지되는 믿음을 더 강화할 수 있겠지만 네. 이제 젊은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40대 이전 세대는 신의 없음 세대로 이제 넘어갈 것 같거든요. 네네. 그게 교회가 맞이한 사실은 변화의 지점인데 이게 안타까운 게 어떤 자발적이고 성찰적 변화가 아니라 강제적 변화라는 데 있다는 것. 그래서 우리가 이 강제적 변화의 흐름 앞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공통점은 남는 것 같습니다. 네.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그 갑자기 다가온 이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측해 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실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역사를 공부해 보면 실제로 큰 줄기의 흐름들은 굉장히 우연스럽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그 가운데서 갑자기 큰 줄기들이 생겨나고 그게 뭐 학문이면 학문, 생활이면 생활, 종교면 종교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사실 지금이야말로 조심스러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앞날을 예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자리를 준비하게 된 거죠.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. 앞날을 예측한다는 것도 예측한다는 표현보다는요.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앞날을 만들어야 된다는 느낌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요. 아, 네, 그렇네요. 그렇습니다. 네, 좋습니다.